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높게 치솟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2도, 경주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는 주말에도 맑겠고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검게 칠해진 곳은 30도를 웃도는 곳이고요. 빨갛게 표시된 곳은 25도를 넘는 곳입니다.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빨갛거나 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울진이 20도, 포항 22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풍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높지 않다고 해서 자외선 지수도 낮은 건 아닙니다.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에 노출됐을 때 수십 분 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니까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외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늘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0도, 영덕 23도, 포항 22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계속해서 맑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와 같겠습니다. 울릉도 23도, 독도 19도입니다. 오늘 바다의 날씨도 전해상에서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이 국고 보조 사업이라며 좋아라 하고 받았다가 도리어 재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을 기념하는 문산호 복원 사업과 휴게소, 대게 활어센터 등 여느 것 하나 수익을 내기는커녕 유지 관리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마무리됐어야 할 문산호 복원 사업. 파도의 위력을 얕잡아 봤다가 선체 뒤쪽이 휘어져 300억 원짜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파제 보강에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준공되더라도 운영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노을성 파도 때문에 피로 하중으로 인해서 내부에 이제 약간 휘면 현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55억 원을 들여 만든 사랑해요 휴게소. 농수 특산물을 판매하려고 농업기술센터가 지었지만 외지 농산물도 있고 농산물과 관계없는 분재 판매장이 매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대게 활어타운. 7층짜리 수산물 판매장인데 수익성이 떨어져 최근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숙박시설까지 넣었습니다. 축산면의 해양체험장, 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연간 800만 원을 받고 지역 청년 단체에 임대해 펜션과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면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수산물 매장 한 곳을 제외하고 문을 닫았고 관광 안내소는 잡동사니 창고로 사용됩니다. 이 같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작년에 32억 원이 들었습니다. 행정직이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발주하거나 농업기술센터나 새마을경제과 공무원이 중구난방으로 유통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업이나 숙박, 판매장을 추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앞뒤 재지 않고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국비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공짜 좋아하다가는 우리 어려움만 자꾸 당하고. 영덕군은 이제 와서 10년이 지난 시설은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국비가 욕심이 나서 유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영덕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임 군수가 저질렀다거나 퇴임한 선배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안일한 자세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철강 공급 과잉 속에 미국 등이 반덤핑 정책 등 보호무역을 강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공급 과잉 속에 각국이 반덤핑 정책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강화와 무역 구제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한국산 유정용 관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열연과 냉연 강판, 후판 등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적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세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한국감정원이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경북이 전주보다 0.15%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대구가 0.08% 떨어져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전세 가격도 경북이 전주보다 0.13% 떨어져 하락폭 전국 1위, 대구가 0.12% 떨어져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찬악기 어선들이 올해도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어획고가 시원찮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걱정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 조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1년. 우리 여장의 오징어 자원이 줄어 러시아에 비싼 입어료를 내고 연해주 앞바다에서 16년째 조업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2012년 6천여 톤까지 늘었지만 2014년부터 2년 연속 3분의 1 수준인 2천여 톤을 잡는 데 그쳤습니다. 할당받은 어획량, 즉 쿼터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쿼터 소진율이 최고 87%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해 최근엔 5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톤당 103달러의 입어료를 미리 내기 때문에 지난해 3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입어료도 많이 내고 지금 고기가 안 나니까 결국은 뭐 생산성이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어획량이 급격히 준 것은 북한 수역의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수년째 러시아 어장에서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들은 상거리 해가지고 끄니까 뭐 아버지, 엄마, 할매, 손자, 며느리가 다 들어가는 바이라. 그러거나 뭐 실을 말르는 그런 작업을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라. 그러나 러시아 조업은 한 번 중단하면 재개하기 어려워 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조업하기로 했습니다. 선당 규모는 지난해 66척에서 43척으로 쿼터도 4,500톤에서 3,500톤으로 줄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러시아 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을 개척해야 하는 건 아닌지 오징어 채낚기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해양 오염 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해경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지난 2013년 14건에서 이듬해 9건, 그리고 지난해는 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사고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전체의 52%를 차지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원들과 해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포항 고속도로가 난구간인 양남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6월 30일에 완전 개통됩니다. 남포항 나들목에서 울산 나들목까지 거리는 53.7km로 제한속도 100km로 달릴 경우 32분이 걸리고 통행료는 3,400원입니다.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포항에서 울산까지 단숨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에서 부산 해운대까지도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산업은 물론 관광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경주의 경찰관이 10대 장애인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경찰의 날이어서 안타까움이 더했는데요. 어제 고인을 기리는 흉상이 경주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길 한가운데 처진 폴리스라인. 경주 내동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 57살 고 이기태 경감은 이곳에서 10대 장애인 김모근을 구하려다 화물열차에 치여 함께 숨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70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고인의 흉상이 경주의 관문인 경주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가 남긴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과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높이 2m, 폭 45cm 크기의 흉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히링크 흉상을 만든 김영태 작가가 제작했습니다. 흉상에는 사고 경위와 동료 경찰관이 직접 지은 추모시가 새겨졌습니다. 살신 성인의 참 경찰상 보여주고 높은 하늘 71번째 별이 되어 서랍을 곳곳을 비추는 그대여. 한국철도공사는 고인이 열차 사고로 순직한 것을 기려 제작 비용 5천만 원을 경북경찰청과 함께 부담하고 철도 역사인 경주역에 흉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막식에는 유족들도 참석해 주의를 숙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관으로 여기 이 자리에 늘 계시면서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 이기태 경감은 경주 출신으로 지난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임관한 뒤 33년 동안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정년을 2년 앞두고 순직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경상권 교육기부 지역센터 운영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교육 자원을 지역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동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기부가 가능한 지역 은퇴교사를 학교와 직접 연결해주는 매칭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대구시와 도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매 할배의 날 인형극인 할매 할배 사랑해요를 공연합니다. 이 인형극은 지난해 1월 할매 할배의 날 대구 경북 공동협력 체결 이후 후속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대구 41회, 경북 53회, 경주 엑스포 6회 등 총 100회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초기 창업 과정에만 집중되다 보니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기업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국가 4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휴대용 프로젝트 브릭빔과 LED TV 제조업체. 장희석 대표는 5년 전 경상북도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한 뒤 최근 2년 동안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경북 청년 창업 우수기업 1호점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창업 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등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주변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바로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그 고비를 넘어서고 나니까 바로 자금의 부담이 또 돌아오고 생산이 가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기업은 1,200여 개. 이 가운데 555개 기업이 폐업해 생존율은 5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 창업 과정에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사후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상북도는 창업 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과 함께 폐업한 청년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 기회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기존 기업하고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자금도 그런 필요하면 따라서 함께 하도록. 이번에 경상북도 청년 취업가와 협회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이미 폐업한 친구들한테도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준비해서 올해부터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 창업에 집중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사후 관리까지 확대되면서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경북관광공사는 어제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관광자원 박람회에 참가해 6허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북 북부권의 전통과 자연을 주제로 한 홍보 부스가 운영되며 현지 여행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광객 모객 활동에 나섭니다.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안동과 영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북부적 11개 시군이 지난 2006년 결성한 것으로 공동으로 북부권의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어제 여성 인력의 산업 현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여학생 기술사업 현장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포항 동성고와 이동고 여학생 22명이 참여해 세포 활용 효능 검증 연구와 실험동물 해부 실습, 첨단 분석 장비 활용 등의 체험을 했고 포항 TP에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과 진로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도산서원 같은 옛 건축물을 보면 나무판에 글씨를 새긴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비바람에 훼손이 우려되는 건 특수설비를 갖춘 수장고에서 보관해 왔는데요. 이렇게 모인 조선시대 편액 500여 점이 아태 기록유산에까지 등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오래된 서원이나 제사, 또 고택이나 정자의 처마 밑에 걸린 현판, 건물의 기능, 가치관까지 함축한 내용에 미적인 의도를 가미한 글씨는 당대를 관통하는 기록물인 동시에 예술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습제는 도산서원 안에 있는 농운정사에 걸려있던 현판입니다. 퇴계 이황의 친필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학문에 전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편액은 늘 건물 밖에 걸려 있어서 비바람에 닳고 도난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로 옮겨가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550점이 한국의 편액이라는 제목으로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석봉이 직접 쓴 도산서원 편액부터 예술미를 극대화시킨 다양한 서체들까지 16세기 이후 400년에 걸친 편액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선현들의 유물을 이렇게 모은 소위 컬렉션화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태 기록유산에 국내 기록물이 등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아태유산의 3분의 1은 세계 기록유산에도 중복 등재돼 있습니다. 이른바 편액 컬렉션의 국제적 가치가 확인된 만큼 세계 기록유산에 추가 등재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기온이 오르면서 해안가 어항을 찾는 행락객과 낚시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행락객들의 음주 후 어항 출입과 낚시객의 산발이 추락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어항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4억 원을 들여 안전 난간과 안내 표지판 그리고 참하기 시설 등을 설치했지만 해안선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시설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어항은 국가 어항 14개를 포함해 모두 130개입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3년부터 3년 반 동안 공석이었던 포항시립연극단의 상임연출가를 공개 모집을 통해 김지용 씨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지용 상임연출가는 3차례나 부산연극제 연출상을 수상했고 40살의 젊은 나이에도 24편의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지용 연출가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단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정기 공연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어제 국내 원전의 특수경비원 불법 파견과 관련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한수원이 월성과 고리 등 4개 원전의 경비 보안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600여 명을 도급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면서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파견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22일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22일 낮 12시부터 경기장 북문과 남문에서 하면 되고 경기 장면과 스틸야드, 마스코트 등 스틸러스와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는 어제 오후 1시 반 5층 컨벤션홀에서 2016년도 통합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과 디자인 교육 등 모두 10가지 사업을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한 지원 사업 성과물을 전시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 절차를 즉석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검게 칠해진 곳은 30도를 웃도는 곳이고요. 빨갛게 표시된 곳은 25도를 넘는 곳입니다.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빨갛거나 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울진이 20도, 포항 22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풍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높지 않다고 해서 자외선 지수도 낮은 건 아닙니다.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에 노출됐을 때 수십 분 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니까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외출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늘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0도, 영덕 23도, 포항 22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계속해서 맑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와 같겠습니다. 울릉도 23도, 독도 19도입니다. 오늘 바다의 날씨도 전해상에서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이 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도